안녕하세요. 베스트 매칭 시간 오승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오디오 벡터에서 새 시리즈가 나왔어요. QR의 스페셜 에디션 버전, QRSE. 그래서 SE 버전이 나온 김에 오디오 벡터의 QR 시리즈는 이 상위 R 시리즈하고 다르게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는지, 새 시리즈들은 어떤 소리로 바뀌어 있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디오 벡터, 덴마크 회사죠. 아버지 올레 클리포스에서 이제 베스 클리포스로 이제 2대 경영을 하고 있는데, 근데 뭐 이분 인스타나 이런 페이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가족적인 회사라는, 안 그런 회사들이 훨씬 많거든요. 오디오 업계에서 그런 회사들이 드물게 몇몇 있어요.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또 공통점이 대를 이어가는, 또 그 발전을 하는 그런 진화가 좀 더 선명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무슨 얘기냐면, 아버지가 나 하기도 싫은데 시켜서 하는 일이거나, 또 뭐 본인이 돈을 벌려고 아버지가 다른 경영인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일상처럼 누가 시키거나 누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일이야 하고 하루하루를 하다 보니 그게 30년, 40년이 돼서 큰 회사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회사, 훌륭한 브랜드가 되어 있는 오디오 벡터가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. 매츠 클리포스를 보면 그 아버지 얘기, 설립자인 아버지 얘기도 많지만 본인의 부인 얘기, 애들 얘기 이런 것들을 꽤 자주 일상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와 거의 맞먹게 등장하는 게 신제품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자신의 파트너들에 대한 얘기. 해외 오디오 페어에 참석해보면 특히 유럽에서는 오디오 벡터를 시연장에 쓰고 있는 스피커들이 꽤 많은데, 그게 성능에 대한 게 뭐 부족하면 쓸 리도 없지만 성능에 대한 그런 이유,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아버지 때부터 도대체 이게 설립한 회사 설립 때부터 보면 40년이 넘도록 그 회사와 교류해온 그런 여러 회사들이 같이 쓰는, 마치 자기 회사 스피커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브랜드가 돼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그게 오디오 벡터를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 그런 오디오 벡터의 성능이자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. 그 일찍이 90년대부터 만들어낸 AMT 트위터, 그 다음에 유선형으로 만든 바디, 그리고 약 20가지에 가까운 사용자 옵션을 둔, 그런 면에서 제가 진화를 한 스피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사용자가 각 구간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스피커 브랜드입니다. 다만 그렇게 고급화시키다 보니 가격대가 작은 스피커도 꽤 높아요. 그래서 R 시리즈에서 이제 1, 3, 6, 8, 11 이렇게 올라가는데, 그 R 시리즈의 제품을 조금 더 보편적인 가격대에 만들어 달라, 이런 소비자들의 요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이럴 때 그 제조사들은 많은 고심을 하죠. 뭐 본인들이 먼저 좀 싼 제품도 만들어서 팔자,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, QR 시리즈라는 제품이 탄생한 거는 그런 R 시리즈의 염가형, 하지만 항상 이럴 때 제조사들이 고민하는 건 우리 회사 소리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염가형 버전, 염가형 시리즈,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, 또 반대로 또 너무 성능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위 제품하고 구분 못하고 가격은 반값 3분의 1인데 상위 제품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성능을 심어 놓으면 그럼 또 큰 실패죠. 상위 제품이 안 팔릴 테니까.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지만, 일단 QR 시리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R 시리즈의 성능을 넘보는 그런 육면체형 디자인으로 탄생이 됐습니다. QR 시리즈만 해도 상위 제품의 AMT의 성능을 거의 그대로 내려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에 이제 그 주름에 들어간 마일라 같은 소재, 이게 사실은 그 오디오 벡터 AMT의 다른 회사 AMT와 다른 그런 고유의 성능이자 품질인데,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고요. 또 상위 제품에 아주 근접하는, 상위 제품들은 뒤를 개방하기도 하고, R 시리즈에서는 뒤를 개방하기도 하고, 그 여러 가지 그
바디에 캐빈에 접착하는 방식 자체도 소재와 접합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그런 소재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QF 시리즈는 그 부분에서 일부 생략을 해서 그래서 가격을 낮춘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면에서 내기도 하고 소재들이 조금씩 축약이 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마일라 같은 고급 소재를 쓰기도 하고 그 앞쪽에 필터를 골드 리프라고 그래서 그 AMT 앞쪽에 있는 그릴을 필터처럼 사용하게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.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내도 앞에 그릴에서 그런 거친 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필터 역할을 하도록 그게 좀 절묘했죠. QR 시리즈를 들어보면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이 R 시리즈의 높은 대역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 데서 약간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QR 시리즈를 만들면서 여전히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제작이 된 QR 시리즈가 이제 SE 버전이 되면서 좀 더 R 시리즈에 가까워졌어요. 이게 좀 더 고민이 많았겠죠. 왜냐하면 이 QR 시리즈를 싸게 만든 R 시리즈인데 여기에 스페셜 에디션이 되면서 성능을 강화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걸 조금 더 높게 만들면 R 시리즈하고 구분이 좀 더 모호해지는 계급을 나누는 경계에 대한 그런 고심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새 스페셜 에디션들은 처음에 손을 댄 부분이 역시 네트워크 전체적인 각 대역을 다 향상시키고 일체감을 조금 더 높게 만들었어요. 첫 번째 손을 댄 부분이 바로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예요. 그 네트워크에서 부품들을 일단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인하우스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주를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와라 하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 자체 공장 내에서 이제 커패시터들도 본인들이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회사에서는 뭐 일단 그 제조상의 기밀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공장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극저온 처리를 하는데 그걸 더블 극저온 처리를 해요. 극저온을 더블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처리하고 잠깐 상온을 갔다가 다시 한 번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더블 극저온 처리를 하고 커패시터 자체도 기본 소재는 카퍼 커패시터예요. 이제 동을 쓴 커패시터인데 외부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폐 기능을 높이기 위한 좀 상위 제품들은 그 PP를 써요.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쓴 바깥쪽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을 한 카퍼 커패시터를 극저온 처리를 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커패시터를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유닛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리니어리티, 그 각 유닛의 낮은 음보다 높은 대역이 볼륨이 증가하거나 그 에너지가 증가했을 때 똑같은 비율로 높아져야지 특정 대역이 올라가거나 낮아지는, 그러니까 딥이나 피크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제작하는 걸 이제 리니어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된 게 새로운 SE 버전입니다. 그래서 그 결과로 낮은 대역은 좀 더 깊고 심도가 높아졌어요. 바꿔서 말하면 조금 더 많은 힘을 줘도 그 부스팅이 생기거나 왜곡이 생기는 일이 없어진, 쉽게 말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소리를 왜곡 없이 들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높은 대역은 자사에서 소개한 바로는 조금 더 맑아지고 투명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리니어리티를 계산하면서 생긴 그런 결과들이고요. 그럼 미드레인지는 뭘 바꿨냐? 미드레인지는 또 이게 좀 특이하죠. 안쪽에 나노코어는 맞죠? 나노코어라는 건 이제 댐핑제예요. 이거를 투입시켜서 그 중역대의 그 생동감을 좀 더 높이는 이렇게 튜닝을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에도 고역인 AMT, 그 다음에 낮은 대역에 이 카본을 쓴 베이스 이런 것들은 뒤에 커패시터나 그 네트워크에 있는 부품들, 그 다음에 유닛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서 또 보이스 코일을 개선해서 그렇게 해서 높은 힘과 그 많은 에너지가 와도 혼탁해지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데 미드레인지 부분은 안쪽에 내부 댐핑제 소재와 어디에다 그걸 댐핑제를 배치하느냐를 그걸 가지고서 상하 대역하고 맞춘 그런 미드레인지가 됐다는 게 그게 좀 독특하죠. 이렇게 해서 새 SE 버전은 그 전 대역이 지금 말씀드린 리니어리티와 생동감, 그 다음에 좀 더 맑아진 그런 느낌을 가진 새로운 QR 시리즈가 됐습니다. QR 시리즈는 다운 파이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포트도 새롭게 설계를 했고요. 외관은 이렇게 보면
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. 유일하게 달라진 부분은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이런 금 플레이트 있죠. 플레이트를 다 새롭게 추가시켰다는 거. 그거로 이게 SE 버전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외관의 포맷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전 시리즈를 시청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뭐 구형하고 신형을 옆에 놓고 A/B 테스트를 한 건 아닌데 제가 듣기에는 이 R 시리즈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소리가 됐다는 거. 그게 새로운 SE 버전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. 그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육면체 형태를 하고도 좀 더 사라지는 느낌이 좀 더 생겨나 있고, 그리고 자사에 설명했듯이 베이스가 좀 더 깊어지고 파워 핸들링이 커졌고 높은 대역이 좀 더 투명해진 느낌. 사실 높은 대역이 투명해지고 파워 핸들링이 커지면 그 입체감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캐비넷 자체가 견고하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. QR 시리즈 캐비넷은 원래 상당히 잘 만들었었어요. 다만 육면체라서 내부에 생긴 공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R 시리즈에 근접할 만큼 없애주느냐, 이제 이게 관건이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R 시리즈 접근하고 있습니다. 오디오 벡터 이 QR 시리즈는 제가 전부터 최적의 앰프로 항상 생각했던 게 사이러스예요. 모든 시리즈, 그러니까 1, 3, 5, 7, 9 전 시리즈를 사이러스하고 베스트 매칭 그런 스피커로 설정을 해도 아마 무리가 없어요. 그걸 대신할 앰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파트너예요. 물론 오디오 벡터는 덴마크 회사라서 상위 라인업인 R 시리즈들은 덴마크 브랜드들 그 그리폰이나 오디오네트, 독일의 앰프들 이런 회사들하고도 매칭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앰프가 좋을수록 좋은 소리가 납니다. 버메스터하고 최적의 소리를 내는 것도 저희들은 여러 번 시연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고요. 다만 이제 QR 시리즈들은 가격 등급이 있어서 앰프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또 이게 등급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절한 앰프로서 이제 사이러스 같은 앰프를 최적으로 항상 매칭을 하는데 아래 135 이런 제품들은 또 인티 앰프 i7XR이나 그다음에 인티 앰프 중에도 i9XR라고 만든다면 상에 있는 9이나 11 이런 제품들은 또 프리 XR이나 파워 XR 같은 프리파워 분리형으로 매칭을 하면 이렇게 되면 또 진짜 R 시리즈를 위협할 만한 그런 광대역 톨보이 스피커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. 그만큼 사이러스 앰프들이 그 오디오 벡터의 그 아주 섬세한 부분들이 있죠. 제가 종종 이제 덴마크 왕자의 고급스러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앰프하고 매칭이 잘 되면 또 공간의 배치를 적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 스피커의 또 전형 자체가 사각 공간 속에 사라지는 그런 입체감이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스피커인데 그거는 QR 시리즈도 R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러스가 바로 이런 그 입체감과 맑은 고역, 그 다음에 아주 깊어진 베이스를 선명하게 베이스의 해상도라고 종종 표현하죠.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의 앰프가 됩니다. 특히 신형들이 리니어리티를 높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잖아요. 역시 그 아주 미세한 부분들의 표현, 이렇게 과도한 파워 핸들링이나 좀 더 이렇게 큰 영역을 표시하는 스케일과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그런 스피커들하고 다르게 사이러스는 항상 단정하고 세부 묘사 그리고 실제 음원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는 그런 앰프라는 걸 감안했을 때 오디오 벡터의 신형 스페셜 에디션 라인업들하고 가장 잘 부합되는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격은 여전히 그 신형이 돼서도 아마 전 라인업이 1,0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11은 아마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,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가격 카테고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QR 시리즈에서 앰프 가격도 그 안에서 서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디오 벡터의 이 QR 시리즈가 SE 버전이 된 거는 스피커 쪽의 뉴스 중에 꽤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R 시리즈는 아직 신형에 대한 얘기가 없고 유일한 뉴스 하나가
이 회사의 첫 모델이었던 트라페이즈가 조만간 국내에 상륙할 거란 그런 얘기가 아마 좀 큰 뉴스가 되긴 할 텐데, QR 시리즈를 지금 같은 한 등급 위로 끌어올린 그런 뉴스는 아마 오디오 벡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거나 전에 R 시리즈를 이렇게 들어보고서 그걸 노리시는 분들한테는, 또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QRS도 똑같습니다. 앰프에 대한 투자가 얼만큼 R 시리즈 접근할 수 있느냐, 혹은 이 등급의 다른 스피커들보다 위의 성능, 그보다 우수한 성능을 들려줄 수 있느냐, 이런 관건이 되니까 사이러스 같은 앰프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사이러스는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디오 벡터라는 스피커가 어떤 품질의 소리를 내주는지 그런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앰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오디오 벡터의 신형 라인업 QRSE 어떤 소리와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랜드와 제품 얘기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